여러분, 현실 정치 밖으로 떠났던 유시민이 다시 마이크를 켜고 큰 소리를 던집니다. 최근 이재명 정부의 인사 시스템을 향해 매서운 직설을 쏟아내는 인물, 유시민 작가. 그는 왜 모두가 주저하는 순간에 홀로 서서 비판의 선봉에 섰을까? 단순한 감정적 반발일까?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위기감 때문일까? 오늘 유시민이라는 지식인의 발자취를 한번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가 도달하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담담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시간을 46년 전으로 돌려봅니다. 1980년 봄, 대한민국은 민주화를 향한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시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은 심재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서울대 대의원의 의장으로 활동하던 20대 청년 유시민이 있었습니다. 1980년 5월 15일 서울역 광장에는 무려 10만 명의 학생과 시민이 모였습니다. 군부 독재를 끝내라는 외침이 광장을 뒤덮었죠. 당장이라도 큰 변화가 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대학생 지도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군대가 시내로 진입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청년 유시민을 비롯한 지도부는 논의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군부에서 무력 진압의 구실을 주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질서 있는 철수를 선택했지요. 이것이 역사에 기록된 서울역 회군입니다. 그들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시민들이 피를 흘려선 안 된다는 선의의 결단이었습니다. 우리가 물러서면 전두환 신군부 세력도 군대를 동원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 믿었지요. 참으로 순진하고 도덕적인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들의 선의를 잔인하게 배반했습니다. 저항 세력이 스스로 광장을 비우자 신군부는 거침없이 움직였습니다. 이틀 뒤인 5월 17일 전국으로 비상계엄이 확대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과 학생 지도부가 전격 체포되었습니다. 가장 참혹한 결과는 따로 있었습니다. 서울이 침묵하자 끝까지 저항했던 광주만이 홀로 고립되었던 것입니다. 신군부는 군사 역량을 광주에 집중했습니다. 수많은 시민이 총칼에 희생되었습니다. 상대의 잔혹함을 잃지 못했던 20대 청년들의 정세오파는 독재 정권의 길을 열어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유시민은 이 실패를 도망치지 않고 마주했습니다. 계엄사에 체포되어 모진 조사를 받았고 징역형을 살았습니다. 그는 청년 시절의 과오를 정당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저서와 방송을 통해 여러 차례 판단 미숙을 인정했습니다. 전두환 신군부가 이미 권력 찬탈 시나리오를 다 짜놓았다는 것을 모른 채 상대를 너무 순진하게 바라보았다. 유시민 작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는 홀로 남겨져 피를 흘려 했던 광주 시민들에게 평생의 부채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변명 대신 처절한 성찰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책임감이 있었기에 그는 오랜 세월 동안 변절하지 않고 민주 진보 진영의 든든한 원로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 처절한 성찰의 시선이 이제 현재를 향하고 있습니다.
현 이재명 정부의 인사 시스템을 바라보는 유시민 작가의 눈빛은 매섭습니다. 지지층의 거센 반발 속에서도 대통령은 외연 확장을 이유로 국민의힘 성향이나 뉴라이트 계열의 인사들을 과감하게 기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를 통합과 실용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유시민은 이 현상에서 1980년의 실패를 돌아봅니다. 상대를 선의로 대하고 포용하면 아군이 될 것이라는 정권의 판단이 그저 자신들이 저질렀던 순진한 오판과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내부 동지들은 배척하면서 상대 진영의 인사를 끌어들이는 행위는 정권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자가 면역 질환과 같다고 지적합니다. 지지층이 원한 것은 정체성을 지키며 확정하는 증축이었지 뿌리째 흔드는 재건축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이해찬 전 총리가 현실 정치의 뼈대를 세운 조직의 거목이라면 유시민 작가는 시대의 방향을 제시하는 사상의 거목입니다. 20대의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역사의 폭풍을 맞았고 실패를 겪었으며 그 상처를 성찰의 자산으로 승화시킨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가 지금 가고자 하는 길은 명확합니다. 자리에 연연하는 길도 권력의 단맛을 쫓는 길도 아닙니다. 과거 자신이 저질렀던 뼈아픈 정세오판을 후배 정치인들이 반복하지 않도록 진영의 안위를 위해 스스로 독설가를 자처하는 길입니다. 정권의 기반이 흔들릴 때 강력한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것, 그것이 원로 지식인 유시민이 가고자 하는 최종의 목적지입니다. 평생에 걸쳐 수많은 판단과 결정을 내리고 지나온 삶의 궤적을 돌아보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 선택이 과연 옳았는지 혹은 그런 결정이었는지 스스로 평가하는 일은 나이가 들고 연륜이 쌓일수록 더욱 무겁고 어렵게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성과의 성패를 떠나 동기의 순수성과 이타적 희생을 직시할 때 유시민 작가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마땅히 높은 가치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결과는 역사의 몫이지만 이타적 동기는 인간의 품격입니다. 1980년 그 엄혹했던 시절 20대 청년 유시민이 내린 결정의 본질은 사익이나 안위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국민이 피를 흘리면 안 된다는 이타적 선의의 공통체를 향한 책임감이었습니다. 역사는 냉혹하게도 그 결과를 실패로 기록했을지언정 그 결정에 담긴 청년들의 고뇌와 순수한 영혼까지 폄하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온몸으로 감당하며 평생을 성찰과 부채감으로 살아온 그의 삶 자체가 그 결정의 숭고함을 증명합니다. 이해찬의 냉철한 조직력과 유시민의 이타적 성찰은 결국 하나의 뿌리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사심 없는 헌신입니다. 결과가 어떠했든 그 시절 그들이 내렸던 고뇌에 찬 결정들은 대한민국을 독재의 어둠에서 건져올린 마중물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돌아보지 않고 시대의 십자가를 졌던 두 청년이 있었기에 오늘날 민조 진보 진영이 거목을 모시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선의의 피해자에서 시대의 스승으로 남은 그의 경고를 우리는 무겁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